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 가능한 이야기다. 2012년까지 북한 정권 무너뜨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한에서 500만 명만 생긴다. 그 500만 명이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행동한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글자를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은 돈을 통해서, 조직 있는 사람은 조직을 통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아마 그 전에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유통일을 해야 우리가 인류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국가를 만들어야 우리가 이렇게 일해야 합니까? 인생은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행복 중에서 가장 행복은 이웃을 도우는 것이다. 죽음을 사지에서 사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우리는 바로 그 이웃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정말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한 10분간만 드려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해도 예. 김정일이가 2012년에는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설정을 해놓고 한 주민들에게 비박과 오리독을 얘기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최악의 상태와 있는데 김정일은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그 북한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공헌하고 이박 오리국 이야기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김정일이가 원래 들어와서 한 행동 중에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화폐개혁이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총리가 나서서 그 간부들 모아놓고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이가 인민들한테 고깃국 입밥 먹이지 못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것은 평양 시민들도 상당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달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우선 남한으로 전화 그런 사람 잡히면은 뭐 사형이 한다든지 탈북하는 총살이라든지 이런 강경 조치를 또 쓰고 있어요. 강원 양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정일의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졌다 하는 걸 느끼면서 또 하나 김정일은 과거에 이 경제 문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요새는 경제 문제, 경제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보기관에서는 성분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요. 성분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경제 이야기만 한다고. 과거에 빵 대통령 같은 소리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단이 없다는 거죠. 이 경제는 명령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8% 성장하라고 명령하면 그 말 듣습니까? 시장이 말 듣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김정일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먹히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좀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지도력에 대한 굉장한 그 불신이 한걸 더 나가가지고 불만이 더 폭발하는 이 단계가 되는데 생각합니다. 2012년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한반도에서도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의 대체도 되느냐 마느냐 그때 참
북한에서는 그게 김일성 출생 무슨 100주년이라 해가지고 강성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목표로 북한이 가는 이유는 우선 이 곤란한 상황을 2012년이라는 조금 중긴 목표로 해가지고 좀 잠재우겠다는 이런 통치 방법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뭐 김정일이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목표 달성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뭐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 전당대회가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다는 것은 이 공산당원이라도 사람을 다 모아놓으면 겁이 난다는 거죠. 김정일로서는 사람을 다 모아놓으면 겁이 난다는 거죠. 사람 모이는 걸 제일 겁나는 사람이 남한에서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일 거고 북한에서는 김정일일 겁니다. 김정일이가 공장에 식찰하면요 국가 보위부가 와가지고 그 공장 직원들을 공장 다 창고에 집어넣고 바깥에서 열쇠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와가지고 몇 명 쫄게 데리고 공장시설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가면 보여줍니다. 대중들을 가장 싫어하는 게 김정일이죠. 두려워하는 게 김정일인데 문제는 그 대중이 변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 이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생산력입니다. 북한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북한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동률이 20% 30%입니다. 공장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일할 것이 없으니까 시장으로 가서 돈벌이 합니다. 돈을 좀 벌면은 거기에 조금 남겨가지고 그걸 또 공장에 갖다 바쳐요. 노동자들이 공장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공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생산시설이 망가져버렸다. 그 원인은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기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석탄 패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석탄 팰 전기가 없다. 악순환. 그런데 집집마다 뭘 만들기는 한대요. 양말도 만들고 회사에서 시설 빼돌려가지고 전구까지 만들어서 판답니다. 그것도 시장이 있어요. 그럼 시장이 커집니다. 시장 권력과 김정일 권력과의 대결에서 김정일 권력이 시장 권력한테 밀리고 있다 하는 것이 이번에 이 화폐개혁의 하나의 그 교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위대한 나라는 젊은 층이 나라를 망치고 노인이 나라를 지킨다고 그 누가 말씀하셨다고 인용을 해보려고. 세네카 같은데 세네카라는 그 철학자 로마시 그 제 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전화번호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북한 정권이 붕괴됐다고 가정을 하되 그러면 한국이 들어가는 것보다 중국이 들어오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북한을 점령했다 치면은 북한도 외국이고 우리도 외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국진할 수도 없고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